이성수 의원입니다. 8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범사업 기간이죠, 지금은?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무료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예, 주민들은 무료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위탁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입장에서. 예, 주민들은 무료. 무료고. 예. 그러면 이제 유료화는 언제부터 하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량제 봉투도 제작하고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 중부터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지역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급을 했지, 통 같은 걸 지급을 했죠. 지급했습니다. 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덕유 야영장 국립공원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유 야영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쪽에서 계속 이제 분리해서 처리를 할 건가요? 우리랑 관련 안 하고?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추후에 한번 잠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그쪽에 나오는 것은 좀 자체적으로 그냥 전량 폐기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동 처리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당초 우리가 음식물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동 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제 혼합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의미가 전혀 없어지고 퇴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송호장 쪽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국립공원 내 지역도 한번 만약에 전면 시행할 때는 같이 하는 방으로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전량 처리하는 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송호양 시장도 마찬가지고, 덕유야영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립공원 측에서 보면 이제 거기 시전에 이제 한시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만 가지고는 거기서 제대로 이게 분리를 한다든가, 청소 행정을 제대로 하기가 좀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국립공원 내도 거기도 우리 무주군 땅이고, 무주군 주민이고, 그죠?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는 합당한 비용을 징수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원 측에 합당한 비용을 징수를 하고, 거기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전체 국가적인 측면, 우리 무주군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시행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 쪽에서 관리하는 우리 군내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까? 천연기념물이요? 천연기념물.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국립공원에 있는 반송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천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반송이 하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반송이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소나무를 많이 좋아하고 소나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유명한 소나무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 기록에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정의품종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반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인정이 되니까 천연기념물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어릴 때는 이 반송이 도드라지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천동 입구에 리조트 소머리 고개를 딱 들어서면 거기서부터 저 삼곡마을 어디서 봐도 반송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이카 시대가 아닌 차량이 없던 시절에도
등산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와서도 거기를 이렇게 구경 오는 관광객이 제법 있었거든요. 눈에 띄니까. 근데 요즘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광객이 오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건 산림 관련돼서 전문가들, 학자들이라든가 이러지 않으면은 거기를 목적지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그 반송 앞에 있는 그 산에 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특히 이제 잣나무랑 이런 잡목들이 자라서 그 시야를 가린 거예요.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이제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개인 소유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중 쪽, 그게 문중 소유입니다. 문중 쪽하고 상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하고 또 국립공원 내니까 국립공원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 우리의 그 굉장히 좋은 관광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남들은 그런 것들을 못 찾아서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좋은 멋진 인프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무주에는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있다. 저쪽 속리산의 정의품송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천동의 반송도 진짜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해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정표 한 개도 없고 입구에 들어가는 이정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하나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산림 관련 부서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게 하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콘텐츠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3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4자까지 되죠. 그건 이제 문중까지 해서 문중산에 거기 쓸데없는 잡목들만 잔뜩 있어요. 잣나무 맥거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벌목을 하고 이쁜 관목 종류로 해가지고 좀 다시 식재를 한다든가. 또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경사지고 힘든데 그 산을 매입을 해서 길을 새로 우리가 내고 이제 그 군유지화 시켜서 공원화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31쪽 보면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이들이 이제 야간 학습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부모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조를 편성해가지고 아이들을 실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택시를 타니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쉽다면 아쉽고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설천 초등학교 태권도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그죠? 각종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있고 태권도원이 거기 있으니까 부모들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설천 중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설천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설천 중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무주로 이제 진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태권도는 읍내 와서 해야 돼요. 계속 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국가대표 국교원에 최근에는 시범단에도 이제 뽑힌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고무적이긴 한데 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읍내에 와서 태권도를 이제 하고 나서 그거는 일반 우리 학생들 일반 과목 공부하는 야간 학습하는 아이들이나 운동부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가지고 학원을 가든 태권도부 또 무주중고등학교 태권도부에 편입을 해서 연습을 하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통학택시가. 그러니까
설천에 있는 그 태권도부 중고등학교에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조를 편성하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무주로 매일 저녁 부모들이 아이들을 실로 나오는 거예요. 매일 저녁.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런 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태권도 아이들, 우리 그 태권도 육성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이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든지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버스가 없을 경우 이제 부모님들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건 문제는 이제 그 야간학습 시간 타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못 맞추다 보니까 예전에 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학원 다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태권도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그 야간학습 끝날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 맞는다면은 뭐 같이 검토해 보겠는데 이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들이 그 중고등학교 야간학습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건 또 이렇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오히려 야간학습하고 시간에 이게 차이가 있으면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요?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어차피 있어요. 학생들을 택시에는 뭐 많이 태워봤자 서너 명밖에 더 태웁니까? 보통 이제 네 명에 5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이제 일일이 그 코스에 있어갖고 그 중간중간 내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제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좀 틀리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일반 과목에 그냥 일반 영어 학원이라든가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확대를 해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태권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특수성이 좀 있고, 그 군에서도 그쪽에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키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권도원, 뭐 태권도 대회도 있고 태권도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은 틀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설천 아이들이 한 4-5명 정도가 무주로 이렇게 저녁마다 태권도를 이제 하러 오는 거예요. 연습을 하러. 그러고는 그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택시 한 대 분량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태권도 하신 분들, 한번 조사를 해서 몇 분이 있고, 학생들이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약간,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용답형 대중교통 DRT 사업이죠. 예. 이게 이제 금년 말에 끝나는데 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그 고민입니다.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도 이제 지금 용역을 하거든요. 그 DRT 평가 용역을요. 그 결과보고 아마 이제 계속 추진한다면은 이제 군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면 이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테고요. 또 비용 대비 이제 가성비의 문제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 그 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동안 잔뜩 홍보해 놓고 그 사람과 차량 구입을 해놓은 것이 그게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차량이야 뭐 중고차로 팔면 되지만 사람은 또 이제 고용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애시당초 이제 DRT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뭐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DRT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행복택시 개념을 도입을 해야 교통 소외 지역을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남하고 구천동 지역에만 어떻게 보면 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에 또 그 교통 소외 지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설천면만 보더라도 벌안마을, 저쪽 그 내북동 불대, 이런 저기 장자터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문안마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지금 대중교통 혜택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행복택시, 쿠폰제 이런 개념을 해야 무조건 전체가 되는 그 혜택을 받고 이 지금 DRT 사업을 운영하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행복택시나 쿠폰제로 무한정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인당 몇 매, 이런 정도 한정이 될 것이고, 개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배제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면 될 테고, 그래서 앞으로 그 행복택시 개념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내년에 또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말 나온 김에 본 의원의 우리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무진장 여객에다가 1년에 이것저것 각종 명분을 쌓아서 3가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1년에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10억 가까이 됩니다. 얼마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한참 넘죠. 10억이 한참 넘지 않습니까? 한 12억, 14억? 14억 정도. 14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이 생각하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메인 도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풍 소재지에서 설천, 무주, 적산 거쳐서 안성. 그러면 아니면 구천동에서 설천, 아니면 구천동에서 계목리를 통해서 안성을 간다든가, 무주로 온다든가, 또는 부남 소재지에서 무주 읍내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인 도로만, 큰 도로만, 무진장 여객이 다니는 거죠.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렇게 작은 골짜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 읍내 같으면 왕정리, 서면, 내도리, 또는 우리 설천 같으면 대불리, 또 무풍 3호정 마을 이런 데는 무진장 여객 코스를 전면 다 배제시키고 그렇게 되면 무진장 여객에 우리가 연간 주는 여러 가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 아닙니까? 또 그 메인 도로만 다니게 되면 차량 운행 횟수가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거긴 메인 도로는. 그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데 이 대폭 줄어든 이 예산 가지고 나머지 소외 지역에 전면 택시 쿠폰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훨씬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외진 동네 저쪽 미천리 같은 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 가는지 좀 본인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봤자 2-3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버스가 2-3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주민들은 그 시간표를 맞춰야 되고 그거 놓치면은 또 택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버스 시간 맞추기 위해서 새벽같이 보면 설천 소재지의 병원 같은데, 또 무주 읍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은 또 많이 봤는데, 병원에 보면 병원 문은 9시에서 9시 반에 문을 열어서 9시 반부터 진료를 해요. 9시 반부터 진료를 하는데 7시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7시에 갖고 미리 예약한다고 해서 그 병원 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7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과는 비예약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일반 의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예약이 없어서 먼저 진료받기 위해서 줄 서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교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버스가 오니까 그 차 타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차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진료를 받고 10시 차, 11시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거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택시를 자유스럽게 이용하면 우리 천원 택시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무진장역 예결 천원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천원 택시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하지 않냐. 그리고 택시 천원인데 어르신들이 뭐 혼자 타고 다니겠어요? 혼자 급하지 않으면 혼자 안 탈 거예요. 택시 한 번 타는데 한 명이 타든 네 명이 타든 똑같이 천원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세 명, 네 명 모아서 택시 타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달에 쿠폰을 뭐 많이, 뭐 10장, 20장이 아니라 1인당 뭐 석 장, 넉 장만 줘도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거다,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그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요, 현 정부에서 전남 사례를 갖고 이제 전남지사가 총리 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태국 택시인가 아마 동호천 택시 천원짜리 택시를 아마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잘 됐다고 그래갖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검토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지방비로 해서 이제 군비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제 검토된다면은 아마 복비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 검토는 충분히 해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금 택시업계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택시업계 뭐 진짜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도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행복택시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택시업계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택시가 오히려 정차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도 생긴다. 그래서 우리 무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진장 여객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진장 여객은 단 한 번도 우리 무주군 내에서 기름 한 번 넣지를 않습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무진장 여객 우리 무주군에서 1년에 예산을 14억씩 가져가지만 기름 한 번도 무주서 안 넣습니다. 다 진안 가서 넣습니다. 그 종사자들 거의 대부분 진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진장 여객이 무주에 운행하는 횟수를 우리는 메인 도로 정도만 다니게 하고 최소화시키고 이런 행복택시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봅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요. 아마 중앙부 차원에서도 그 정책이 바뀌니까요.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우리 사쪽, 5쪽 보면은 예체문화관 관련해서 문화체육시설,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체육시설이죠. 네. 그리고 또 안전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예. 이 관련해서 우리 수달 수영장 있습니다. 예. 수달 수영장에는 장애우들은 이용할 수 없나요? 수달 수영장의 운영 지침에 장애우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장애인들이요? 예. 지금 제가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자가 없이 혼자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짚고 왔을 경우에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제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달 수영장에는 평상시에 우리 종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습하는 분하고 네.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접수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 최소한 3명은 있는 거네요. 3명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우를 그쪽에 수달 수영장을 이용 못하게 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그건 없는데요.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목발을 짚고 오기 때문에 보조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근거는 해주시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근데 민원인한테는 근거가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은 보호자가 없으면 이용을 못한다 이랬다면서요? 근데 그 보조자를 동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전한 아니, 문제, 근데 안전 보통- 문제죠? 보통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뭐 하면 괜찮는데 계단이라든가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고 하니까 네. 이게 보조 이걸 짚고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조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오시면 뜻으로 더 좋다고 했겠죠. 그랬죠. 예. 근데 거기에 안전 요원은 왜 있습니까? 안전요원은 저기 수영 거기 이제 수영 강습이라든가 거기 있어야 물에 이제 빠지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고 하면 네, 그 바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방문했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목발은 짚고 있어도 평생 목발을 짚고 모든 생활을 다 자연스럽게 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수영도 매우 잘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대전 전주 수영장도 이용했고 우리 수달 수영장도 그동안 이용을 했대요. 예. 당분간 요 최근에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전에 뭐 2년 전, 3년 전에 이용을 많이 했답니다. 수영도 누구 못지않게 베테랑으로 잘할 수 있대요. 잘한대요, 본인이. 근데 굳이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우리 그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호자가 없으면은 출입을 못한다 하면서 막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저희들 오히려 우리 수달 수영장이나 건성체육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 직원들이 배치돼 있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가서 안내해주고 부축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도해주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고객을 그걸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입장 불가합니다 하면서 싸워가면서까지 내쫓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내용은요 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하고 저희들 관련 그 조례라든가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이건 이제 그 민원이 대전 분이 오시는 분이 목발 짚고 왔다고 해서 이제 그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좀 돌려보냈다고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수면 불법 건절을 위해서 턱전사 동지에 이제 그 명예감시단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6월부터 해서 저번 주에 또 저희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했어요. 그 특전사 그 회원들하고 다시 했는데 6월 중에 지금 나가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을 요새 좀 바빠하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6월부터 하기로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막 실시 이제 초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우리 턱전사에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야간에 순찰을 돈다고 제대로 지금 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소문이 벌써 나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네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 좀 고무적이라서. 예, 굉장히 그 고무적인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이제 참 좋은 사업인데 좀 아쉬운 게 이 턱전사 이쪽에 지금 보니까 명예감시단으로 해서
장비가 이제 뭐 한 200만 원어치 장비 지원을 좀 해줬어요, 그죠? 네. 방금 조끼나 이제 방금 장갑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좀 지원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냐면 야간에 이렇게 어차피 특전사 출신들은 다 사용을 해봤을 텐데 야간에 뭐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그거 있죠, 뭐 적외선 망원경이라든가 또는 보트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격려해주고 명예스럽게 해주고 뭐 이렇게 간식비 이게 아니라 우리 산불감시단처럼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단보다 더 힘들잖아요. 야간에 잠 안 자고 나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그런 실비 지원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 아까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도 야간에 돌아다니니까 투시 안경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 수리를 못했겠다. 내년들은 꼭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의 회비가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이제 자체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저녁 식대 값만 주는데 내년도는 좀 뭐 유료들을 더 확충해 준다든지 또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좀 충당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더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는 뭐 어차피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다닌다 밤에 이렇게 3명, 4명씩 단속을 하고 다니고 완전 장구를 갖추고 안전장비까지 갖추고 다닌다는 그 소문만 나도 네. 불법으로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물론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민원실하고 우리 장애인 담당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민원실 앞에 휠체어 이동 통로였잖아요. 지체장애인 이동 통로. 예산까지 잡혔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가는데 전혀 하고 있질 않고 있거든요. 같이 좀 논의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계산을 하려고 해서 전문가의 팀장이 생활이동지원센터 팀장하고 지금 며칠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차장 또는 올라가는 또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그 팀장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제 며칠 전에도 만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장애인들이 최대한으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은 지금 나왔고요. 바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또 의원님하고 또 한번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또 뭐 법적인 면 여러 가지 검토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시설을 하는 공간, 각도가 네. 안 나오면, 좀 아쉬운 대로 네. 호출벨이라도 설치를 그래서 해서 하는 이제 방안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오늘 질의의 핵심은 아니고요. 우리 군의 장애우들이 아까 장애인이 보니까 10%가 넘어요, 전체 인구에. 그렇죠? 네. 10%가 넘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운동시설 같은 게 있나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원래 일반 정인들보다도 건강이 많이 안 좋은 편이고 건강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을 위한 운동시설, 산책로, 뭐 여기 곳곳 중간중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운동시설 이런 건 있나요? 특별하게 지금 운동시설은 없고, 이제 복지관 같은 데는
상해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뭐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전용된 그런 시설이 있고 외곽에 좀 설치한 것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없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 증진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만 지금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네. 이제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 중에 가장 좋은 시설이 사실은 수영장이에요. 예, 이게 말을 키우는데, 대량으로 말을 키우는 곳에 이제 마사회라든가 말 목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경마장 같은 데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말을 치료하기 위한 말 수영장이 있어요. 말도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다치면, 뭐 발목이 삔다든가 이렇게 부상을 입으면 말을 치유하는데 그 외과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재활 치료할 때 반드시 물속에서 합니다. 물속에서 하면 치료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특히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들한테는 그 좋은 건데 우리 수달 수영장에 지금 시설사업소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애인이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수달 수영장에 엘리베이터로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 시설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돼 있으면 장애인들이 일단 수영장에 내려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낸 사례였단 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를 해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사 가동이 안 되면 그냥 부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데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에 일단 진입을 하면 내려가게 되면 거기 이제 안전 요원이 있고 관리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영 강사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설사업소 측하고 같이 좀 장애인 담당은 상의를 해서 우리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하고도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 강습, 특별 강습 프로그램 뭐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그전에는 본 의원도 크게 관심을 안 뒀었지만 이번에 시설사업소의 그런 일단의 자그마한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 사건을 질타하는 그 사건의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영장 이용률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이런 이제 수영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저 추진하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안타깝네요. 하여튼 저희 어차피 우리 수영장이 지금 이용 인원도 적고 네. 연간 한 10억 내외의 수영장 부분에서만 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것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한테도 수영에 대한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건강 관리에는 수영이 탁월하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는 그게 이제 진정한 우리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관련 부서와도 적극 협력해서 네, 관심과 적극 추진은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사업의 이제 세부 내용 중에 보면 반딧불이 생태 습지 있잖아요. 예, 반딧불이 생태 습지 지역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아웃라인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아일랜드 이쪽에 지금 우리가 8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뭔가 자연 환경도 좀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읍내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반딧불이 생태습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고민을 본의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반딧불이 생태습지 이 지역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최상이에요. 본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또 국배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일단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 비용이 최소화돼야 된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엉뚱한 게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덕유산 정상 향적봉에 뭐 튤립이나 장미 단지가 있으면 어울리겠습니까? 거기엔 전혀 안 어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맞는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호응을 할 만한 그러한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거 대충 카피해서 갖다 놔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지역이 이제 친수 공간이죠. 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하천이다 보니까 수목 종류를 식재를 못하죠. 수목 종류나 이렇게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초화 종류로만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감안을 하면 거기에 기존에 흐르는 강물을 외에 옆에 지금 현재 둔치에 이렇게 거의 갈대밭이 이렇게 넓게 편성이 돼 있죠. 한 수만 평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를 S자를 그리면서 그 수로를 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로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보트나 이런 것을 이제 띄운다고 보면 그 주변 경관이 돈을 내고 보트를 탈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로를 몇백 메타를 개설을 할 텐데 그 수로 주변에는 그 물하고 친한 식물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선화 같은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로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데는요, 하천 바닥인데 사실은 사막과 같거든요. 그죠? 자갈이고 잘 안 자라죠. 갈대 외에는 잘 안 자라고 다른 웬만한 식물은 거기 잘 버티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여름꽃 중에 좋은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본의원이 생각한 거는 접시꽃이었어요. 접시꽃이 생육이 강하고 우리 자연 친화적이고 토종꽃이거든요. 그리고 키가 커요. 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잡풀을 이길 수가 있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해마다 새로 파종을 하고 새로 이렇게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심어놓으면 씨가 떨어지고 계속 제자리에서 날 것이다. 약간의 보강만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녕에 가면 남지읍이라고 있는데 낙동강 둔치에다가 13만 평의 유채꽃을 심어놓고 수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것이 있죠, 그죠? 우리 가까운 진안에도 가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꽃잔디 심어놓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아일랜드 생태파크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반딧불이 생태습지 공간에
다른 곳에 이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지 않는 종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본의 아이디어입니다. 수선화와 접시꽃과 어우러지는 수만 평의 공간 그 사이를 우리가 수로를 따라서 보트를 타고 내려간다. 뭐 이런 좀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동계체육 관련해서 바이애슬론 팀이 우리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실업팀이 금년에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최근에는 뭐 또 전북권 신문에 보니까 거의 싹쓸이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바이애슬론 팀이 성적을 내고 이렇게 우리 군과 전라북도 동계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선수 생활이 끝난 다음에 신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친구들이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예전에 그 바이애슬론 팀에 대한 신분 보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후속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답변도 없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 상당히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깊이 이건 검토하도록 이것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군수님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뭐 우리 공무직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라도 해준다는 것을 하면 그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 만들면 되고. 이 선수 출신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년에 한 명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매년 5명, 6명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명 발생할 텐데, 이게 우리 무주군 전체의 공무직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이렇게 사기 진작책, 신분 보장, 뭐 이런 게 있어야 이 선수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 크게 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5분 발언까지 하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전혀 후속 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수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하고 사회복지과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수영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또는 수술을 하신 분들의 이제 재활 훈련을 위해서 수영장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접근성이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발단이 됐던 것은, 어쨌든 계단에 불편하신 몸으로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안에 수영장에 장애인 수중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수영장에 입수를 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리프트가 있어요. 이렇게 휠체어하고 리프트하고를 이렇게 겸용해서 만드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보호자가 그거는 꼭 진짜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중증 장애인분들은 수영장에서 재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수중 리프트 장비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입을 해놓고, 구입만 해서 그냥 싸놓으면 먼지만 쌓이면 안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해서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어르신들 그 굉장히 수술 많이 하잖아요. 무릎 수술 같은 경우. 그 재활훈련에 굉장히 유용하니까 적극 활용하라고 이렇게 좀 홍보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그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도 이제 그 담당 부서 검토를 했고, 이제 이런 것 등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있어도 이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휠체어도 타고 가실 수 없는 또 이런 어려움도 수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제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원봉사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서 1대1로, 그래서 이제 그 수요자설을 일단 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랄지, 읍면에 이런 수영을 좀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랄지, 또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수혜자가 있다면 조사를 먼저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탁기관 등에다가 좀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좀 하면 좋겠지만, 가족이 참여가 어렵다면은 자원봉사자를 좀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예산 확보가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확정됐다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4월 11일 날 내렸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예산 확보가 된 거네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 반납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 논리를 더 개발해서요. 의원님들이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를 해놨다는 거죠?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를 신청해서 4월 11일 날 3월 달에 그 평가를 받아서 현지 가서 산림청 가서 보고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4월 11일 날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백운산 산림생태 체험장 계속 비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산림청 관련되는 시설이고. 예. 이걸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당시에 이제 자연휴양림을 우리 향로산 휴양림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생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제 그때 당시 의견들이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사업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트리하우스라고 있죠, 가옥리에. 예. 예, 거기 또 이제 우리 거잖아요. 예, 산업경제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입주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나 뭐 이런 걸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예, 이 사업 신청할 때부터 그분하고 계속 자문을 받고요. 산림청 가서 발표할 때도 그분이 많이 도와줘갖고 그분이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분에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쪽에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도와줘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재 이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트리하우스로 이리 옮길 생각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전에 사업 신청 확정할 때 부모님하고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분은 굳이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이제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 현재에도 그분은 거기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목재를 딱딱 조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국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일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은 한 1년에 한 4,000명 정도 지금 다녀가고 있는데 그 체험은 한 10% 정도 되고 목재 조립해서 판매하는 것이 한 90% 사업도 되고 있다고 그래서 굳이 본인이 거기는 안 가도 뭐 상관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왜소한 작은 군인데 이런 큰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2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유사한 내용 아닌가요? 약간 있지만 그분 얘기는 자기의 사업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 그래서 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사람이 해도 좋고 나중에 본인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은 이제 추후에 가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설천 면사무소 뒤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토지하고 협의는 돼 있고요. 단지 이제 공유산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매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그 감정 평가 결과를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막상 이제 우리가 또 매입하겠다고 하면 또 무리한 요구를 할 소지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행인 거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위치 변경을 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 사업이 이제 자꾸 연기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기본 계획 할 때 충분한 협의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꼭 설치를 해야 입장이고 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최종이 안 된다면 이제 토지 시험까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수용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중심 권역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인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성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인안입니다.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예산 현액 3,916억 5,653만 4,975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995억 5,190만 1,092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12억 106만 9,003원으로 1,183억 5,083만 2,089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명시 2월 208억 8,484만 1,635원, 사고 2월 90억 4,852만 2,960원, 계속비 2월 347억 9,999만 4,9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5,167만 3,287원, 순세계 잉여금 506억 6,579만 9,287원이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 추계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이월금과 체납액,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 관리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성과 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 변경 사례 등을 지적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 운영관리 부적정, 특별회계 설치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개선하겠다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업무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성인안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2,593만 3천 원으로 긴급 가축 방역 외 사건에 5억 7,250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억 6,491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억 758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요인이 되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받아내 주시기